지금 이 미래통합당과 또 수구 언론 그리고 검찰까지 이 3자 이 커넥션이 되어서요, 현재 정부를 어떻게 하든지 주저앉히고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민주당이 했습니다. 꼼수 부리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쓰고 빠진 정치 깔끔하게 쓸어주는 아재TV 마산의 마산아재입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은요,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님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하는 것은 꼼수다 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황교안이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준비와 관련된 비판을 하고 나서는 거 보니까 이 황교안이가 많이 지금 똥줄이 타기는 타는 모양입니다. 지금 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비판을 저렇게 얼굴에 철판까지 깔아가면서 기자들 모아놓고 비판하는 꼴이 참 우습고 가소롭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이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된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손혜원 의원님께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는 관련이 없는 독단적인 그런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본인이 마중물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만일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원칙을 깨고 비례정당 창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창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손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민 참여, 시민 주체의 그런 더불어민주당과는 별개의 그런 비례정당, 과연 선거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는 연관이 없는 독단적인 그런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 이 비례정당은요, 일단은 현역 의원 확보가 안 됩니다. 현역 의원이 손혜원 의원 한 분이죠. 그러면 이 한 명의 현역 의원으로는요, 정당 기호가 7번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당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만일에 단기간에 이 비례정당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서 홍보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이 비례정당으로 이 정당 득표율이 나누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 나누어지겠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 민주당과는 별개의 독단적인 비례정당은요, 현재 저 수구 보수들의 비례정당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만든 저 미래한국당은요, 현재 저 미래한국당으로 비례의석수를 싹쓸이 시키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미래한국당으로 표쏠림을 완전히 시킬 수가 있죠. 그 반면에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 시민 참여형 비례정당은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례 후보를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 참여형 비례정당에서도 비례 후보를 내고요. 그러면 자연히 정당 득표도 나누어지고 그리고 의석수 확보도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지켜왔던 이런 원칙까지 깨면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만일에 비례정당 창당을 해야 한다라면은 확실하게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비례정당 창당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참여형이 되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형태가 되었던 어떤 형태가 되든 어쨌든 우리가 만든 이 원칙을 깬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비판 조금 덜 받자고 돌아가는 방식을 취할 바에야 차라리 모든 비판 다 감수하더라도 선거 승리에 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원칙을 깰 것 같으면은. 그런데 이 원칙을 깨어서 비판받는 것이 두렵다면은 아예 이 비례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를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미래통합당과 수구 언론 그리고 검찰까지 이 3자 이 커넥션이 되어서요. 현재 정부를 어떻게 하든지 주저앉히고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칙만을 고수를 하면서 선비정신으로 싸워서는 저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이 나라를 강탈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덤비는 강도와 똑같습니다. 칼이라는 무기를 들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들을 맨손으로 제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 비판을 무릅쓰더라도 우리도 칼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동등한 위치에서 싸워야만 저들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일에 이번 선거를 저들에게 패하게 된다면 그냥 단순하게 선거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 4년이요. 모든 국정이 올 수도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 살 길입니다. 지금은 염치를 찾을 때가 아닙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